이 나오고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이었던 부분들은 국내 시장이 또 주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을 통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에 힘을 보태어줬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주들이었죠. 건강한 제약바이오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러했던 제약바이오주들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줄기세포 관련주나 또는 임상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 관련주 쪽이나 또한 이제 진단기기 관련주 쪽이나 해서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문제가 되었던 7개의 기업들의 회계 감리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마무리가 되면서 그 기업들도 비용 처리를 하면서 큰 탈 없이 마무리가 되었었고 또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큰 우려 없이 가장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맞이하지 않고 상장 폐지로 가지 않는 수순을 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도 긍정적 끼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준, 회계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회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해외 것을 사용을 해야 되냐, 해외 것 사용했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영업 적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약바이오주도 쪽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을 했었고요. 또한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된 요인으로 시장에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역 분쟁이나 또 터키 리라와 급락이나 이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적응이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으로는 처음에는 시장에서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갔었고요. 또한 사실 여기에 대한 결과물 앞으로의 정말 실질적으로 지표적인 부분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은 남아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번 반영될 만큼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2300포인트 위에서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이 나왔었어요.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시장을 이끌어줬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약세의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약세를 통해 가지고 어제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강세 흐름을 조금 줄여주는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부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 영향을 줬었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 둔화, 중국의 지표 부진이었거든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 둔화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영향을 주면서 어제 국내 지수 코스피 지수가 0.68%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나타난 모습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어제 시장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외국인들 2,000억 그리고 기관들도 700억 반면 개인들이 어제 2,300억 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엇갈린 움직임들을 나타내줬다라는 겁니다. 최근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어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지금 어제 이제 하락을 하니까 다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지금 좀 외국인들하고의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겠고요. 2,300포인트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었으니까 2,300포인트 정도를 두고 우리가 흐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2,300포인트 돌파할 때 필요했던 것이 외국인들의 매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외국인들 매수도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지난 금요일날 급등 이후에 어제 도치, 단봉이 떼어주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많은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약바이오주도 쪽에서의 신라젠이 상승폭 좀 반납했습니다만은 신라젠의 강세도 있었고, 또한 이제 제넥시, 펩트론, 에플론 등에서 이러한 펩타이드 관련해서 관련주도 쪽에서의 강세가 또 이제 시장을 이끌어 주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장 후반부로 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IT주도 쪽에서도 또 회복이 되면서 시장의 힘을 이끌어줬던 코스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코스닥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하반기에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좀 재미있는 하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합니다만은 상반기에 기관들 쪽에서의 자금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하반기 쪽에 중소형주 섹터에 몰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섹터의 강세도 우리 한번 기대를 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소형 섹터 쪽에 한번 관심을 두고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 확대 전망입니다. 고급 스마트폰의 3D 센싱 카메라 채택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센싱 모듈을 생산하는 LG노텍의 수위가 기대가 된다라고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카메라 보면요, 지금까지 듀얼 카메라라고 이야기했죠. 앞으로 이제 트리플 카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카메라 시장이라는 것을 보면요, 상당히 큽니다. 크죠? 우리 뭐 스마트폰, 그냥 사진 찍는 스마트폰도 있겠지만, 또 뭐 CCTV나 자율주행이나 또한 센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나 카메라 시장에 대해서 다시 재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면서 카메라 관련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상이 카메라 관련주 쪽에서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요. 카메라 관련주 쪽에서는 한 번 더 시장에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카메라라는 부분들이 간다 그러면 모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한 개 들어갔던 것이 두 개가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갔던 건 세 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서 매출 수익성이 달려 있었던 것이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대 카메라 세 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생명과학 제약시설 인수 검토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약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급등세를 이끌었는데,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강약품으로부터 리보세라닙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다. 이 부분들이 지금 3상이거든요. 임상 3상 위암 3차 환자 대상의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상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높여주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제 HLB생명과학 이외에도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을 환자를 이제 모집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 제넥신이나 에플론, 펩트론 같은 경우 이쪽에 이제 펩타이드나 또 관련주 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최근 줄기세포 쪽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펩타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또한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된 기업들 쪽에서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본다 그러면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다. 당장에 지금 그 새로운 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부각이 많이 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통으로 봐야 되는데요. 셀트리온 영향을 받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우리가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같이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서 목표 주가가 낮아지면서
어제 주가가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약주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녹십자도 견조한 흐름도 나타내셨고요. 종근다, 그다음 또 대웅제약, 대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으나 오너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5일선 태우고 갔다라는 것은 시장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남북경협주입니다. 대북특사단 파견 소식이 강세였는데요. 정부가 5일입니다. 평양으로 대북특사단을 파견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4.17 판문점 선언 단계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특히나 이제 가스관 관련주들 쪽에서 강세가 컸었는데요. 화성밸브나 뭐 대동스테인 여기서 종목에 좀 차이가 있겠는데 뭐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질적인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뭐 본격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 사실 19,000원대 같이 갔다가 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들이었고요. 대동스테일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있었습니다. 푸른기수 철도 쪽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움직임들이 이전처럼 뭐 급격하게 갔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고 경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막판 들어서는 조금 상승의 탄력 회복을 좀 시켜줬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번에 평양 갔다 와서는 정말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보따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도 경계감을 많이 표하고 있겠고요. 관련주 쪽에서도 자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탈이 되면서 이전과 같은 흐름들을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과가 좋은 것이 나오고 결과 좋은 것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또 한 번의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폐개혁 관련주들 쪽에서가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나왔었죠. 북한하고 앞으로 뭐 통일되면 이제 화폐개혁 관련주가 이슈가 된다라고 이야기만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대표적인 또 경협주로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단일 통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주 강세하고 청호컴넷이 상한가 같고 이제 한네트, 로지시스, KCT 결국 한국컴퓨터그룹 관련주가 많았습니다. KCS, 한국전자금융, CI테크 등에서 관련주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화폐개혁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선 정치 테마주로서도 화폐개혁 관련주도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역시 지금 북한의 바람을 타고 또 한번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전에 드러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붙었던 것들 이외에 좀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시장의 방향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요 휴장이었어요. 이거 지난주 건데요. 다우지수는 지난주 흐름들 나스닥 어제 아침 시황 방송 보셨다시피 그냥 큰 움직임을 주지 못하는 지난 금요일의 시장 흐름들이었어요. 여기 그날의 흐름을 보더라도 연속성도 좀 부족하고 거래적인 부분들도 조금 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최근 또 고가에 형성시키면서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어제는요 노동절로 유시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특사, 비핵화 조치 약속해야 된다. 종전선언. 비핵화 조치, 종전선언. 이 두 가지인데요. 중재안 들고 평양행을 간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왔었죠. 18일에서 20일 제한해서 우리나라가 정상회담 위한 프레스센터를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로 특정 기간으로 계약을 했고 여기를 지금 자리를 비워놨다라는 아침에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었는데 근데 청와대는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 일정이 확정돼야 프레스센터 공항 임대를 준비한다. 그래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정말 비워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가기 전에 설레발에 치지 않고 북한과의 이러한 그 대화에서 조망양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응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아직 준비된 것이 없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야 뭐 북한 쪽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을까. 정상회담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 또 뭐 쉽게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이번에는 좀 폼페이오가 방북을 취소했던 만큼 그 중재자 역할 중요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경계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여야에 이제 협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민생법안, 판문점 선언, 예산안, 아동수당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관련 있는 경제협력, 이런 북한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또 통과가 안 되었지만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 규제 완화나 또 이런 협치를 위한 부분들, 또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또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많이 꺼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코스닥 시장, 이런 중성 시장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된 것을 두고 솔직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속도 조절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을 통한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가기 위해서 하반기 장하성 실장의 또 꺼낼 카드, 또 시장에서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한 지금 구간에 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해가지고 시장에 당장에 미친 영향들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되겠고요. 한미 FTA 개정 출국카드 이 내용 보시면요. 자동차 관세는 면제입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 면제 우회를 압박한다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반갑게 볼 수는 없어요. 팔았다 같은 개소세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내수 시장이 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계속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쪽에서는 좀 힘든 싸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삼성, SDS, LG, CNS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우리 계속 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다, 자동화 쪽에 또한 ICT와 접목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생산 속도 높이고 또한 불량품도 줄이고 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업종의 성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 줄어든 중국 배터리 업계 방전인데요. 국내 기업의 반전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서의 배터리 보조금 기준이 이제 키로수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배터리 쪽에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기대되고 내년도 기대되는데 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증설을 하는 기업들 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증설을 해야 되고 증설을 했어야 이러한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코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 등이 있겠고, LLF 등이 있는데,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저는 이 두 종목 그냥 탑뷰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겠고요. 세 번째까지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후발주로 봐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후발주를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최근 보면 수급이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들도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이렇게 탑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준 코스메틱 채널 확장 중에 3분기 매출 증가 기대감인데요. 제준 코스메틱은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팩으로 보셔야 되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그렇게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단체 관광을 또 해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연속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게 되겠고 확실한 매출 증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죠. 이베스트 증권에서 내놓은 레포트 보시면 3분기 매출 증가 기대 이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진 코스메틱은 또다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낙폭의 50% 반등 여력이 있다. 이건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요. 고점에서의 급락을 했었어요. 그 고점에서 급락했던 자리까지 50%까지가 낙폭을 회복이 가능하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 제약바이오 계속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제약바이오, 건강한 제약바이오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요. 어디서 뭐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가지고 있는 포트가 제약바이오 포트다 그러면은 그냥 홀드하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